자, 이렇게 이게 잘 안 열린다 그러면 리프레시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리프레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리프레시를 하고 다시 아이디 사용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열립니다. 자,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왼쪽에 상단에 Explorer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3개의 탭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First Lab이라고 하는 것만 있을 거예요. 여기 Source라고 하는 폴더가 없을 거예요. 자, src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그 밑에 이런 파일들을 만들 거예요. 우리는. 자, 저는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삭제를 하고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First Lab이라고 하는 것을 우클릭을 한 다음에 New Folder를 클릭을 합니다. 거기서 src 이렇게 우리가 소스를 집어넣을 폴더를 먼저 만들 거예요. src라고 해서 소스 코드들을 집어넣을 폴더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우클릭을 해서 여기에 파일을 만듭니다. New 파일 해가지고 여기에 application.java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 거예요. 자, 우리가 기본적인 그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게 우리가 자바에서 application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하는 main 함수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system out println 해서 hello world 맨날 하던 거죠. hello world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 이렇게 하면 한참 기다리면 여기에 run이라고 하는 버튼이 조금 생길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바 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여기에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 버튼을 클릭하고 가만 놔둬야 됩니다. 이거 여러 번 누르지 말고 놔두면 밑에 Compiling Workspace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서 자바 컴파일과 함께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자, 여기 Hello World 이렇게 찍혔죠? 자, 우리가 실행을 이런 식으로 했고 Hello World가 이렇게 찍혔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는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 프로그램의 동작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런을 할 수도 있지만 디버그를 할 수도 있어요. 디버깅은 어떻게 하느냐? 요 라인 4번에 해당하는 여기다가 왼쪽에 이 빨간 버튼, 빨간 체크 버튼이 나옵니다. 이걸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멈출 수 있는 지점이에요. 자, 이 지점을 멈출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 놓고 디버그 모드로 동작을 시켜볼게요. 자, 디버그 모드로 디버그를 클릭하니까 한참 컴파일링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메시지가 하단에 뜨고 조금 있다가 화면이 약간 전환될 거예요. 자, 이 화면은 여기에 딱 멈춰 있네요. 지금 프로그램이 어떻게 여기 스레드에서 어떻게 동작해서 멈춰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어떤 로컬 변수들 지금 값들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아규먼트 값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나중에 검토를 할 수가 있고 라인 바이 라인으로 점프하거나 그 메서드 내로 들어가거나 빠져나오거나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디버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디버거를 이제 풀어버렸어요. 자, 이건 다시 닫아놓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준비가 된 겁니다. 자바 실습 환경의 기본적인 준비가 됐어요. 자, 우리가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일반적인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동물원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동물원을 만들 건데 우리는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가 있고 닭이 있다고 볼게요. 강아지, 고양이, 닭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동물들에게 우리가 say 뭔가 소리를 내봐라라고 했을 때 이 각 동물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우리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게요. 자, 우리가 이 아규먼트의 첫 번째 아규먼트에 뭔가를 받도록 하죠. 자, 동물을 선택한 동물은 이렇게 볼게요. 선택한 동물은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아규먼트에서 받을 거예요. 자, 받을 때 만약에 dog다 equals 자, 첫 번째 아규먼트가 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system out 멍멍 이렇게 하겠죠? 자, 이렇게 짤 거예요. 우리는 if then else로 짜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양이 cat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또 똑같이 이걸 복사해서 야옹 하겠죠. 그럼 만약에 또 닭이면 그죠? 어떻게 하나요? 꼬꼬댁 뭐 이거잖아요, 그죠? 자, 간단한 동물 프로그램을 짰어요, 이렇게. 자, 동물 프로그램을 이렇게 짰다는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는데, 자, 이 아규먼트를 우리는 넘겨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넘겨야 될까요? 자,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했더니 첫 번째 아규먼트가 없다라고 지금 오류가 났어요. 자, 이게 실행할 때 아규먼트를 넘기는 부분을 여기서 찾아볼게요. 메인 애플리케이션 나왔고, 런에 가면 오픈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규먼트를 넘겨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설정 화면을 열면 런치 제이슨이라고 하는 게 열리고,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args 하고, 그러니까 아규먼트에 캣을 넘겨줄 거예요. 자, 이 캣을 넘기고 우리가 다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키면, 자, 여전히 오류가 있네요. 자, 여기 다시 볼게요. 여기에 밑에 하단에 하나의 더 프로파일이 보이는데 여기에도 넣어줄게요. 자, 우리가 디버그를 했을 때와 런을 했을 때 약간 다른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프로파일에 우리가 넣었더니 선택한 동물은 캣, 야옹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넘긴 그 값에 따라서 동작을 하네요. 그죠? 그럼 프로파일에 여기에 이것을 도그로 바꿔볼게요. 도그. 자, 저장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겠죠? 기본적으로 고양이와 개와 닭의 어떤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if then else 우리가 뭔가 이 덩어리 여기서 여기까지를 매번 추가해 주겠죠. 동물이 추가될 때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작성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동물의 어떤 행위 자체의 공통성을 뭔가 객체로서 나타내어서 이렇게 이 코드 블럭이 자, 개에 대한 것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은 여기서 6번째에서 8번째를 관리를 하게 되고, 야옹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되고, 꼬꼬댁은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되죠. 각자가 이 하나의 파일 안에서, 그러니까 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파일 안에 각자의 영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사람이 분업할 때 이것이 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거를 각자의 파일로 우리는 나누는 작업을 일단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능한 객체를 쓰지 않고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back 이렇게 하고, 여기에 야옹을 뭐라고 하죠? 꼬꼬댁을 뭐라고 하죠? 뭐 그냥 이렇게 써봤어요. 자, 이렇게 메서드로 나눌 수도 있겠죠. 메서드로. 자, 메서드를 이렇게 나누고 이 메서드를 각 다른 파일에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파일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각 동물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클래스에다가 우리가 클래스 파일에 이렇게 나눠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public static이라고 하는 메서드로 선언을 해보죠. 그래서 back 이렇게 하고 앞서 있었던 로직을 이쪽으로 옮겨보죠. 그 다음에 치킨. 그리고 메소드명은 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줬어요. 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import를 쓰면 되겠죠. import. 자, 같은 패키지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import를 하지 않아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dog.back 이렇게 넣고 여기는 cat. 그 다음에 .99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자, 이게 뭐 좋아진 건가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로직은 직접적인 로직은 여기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불러주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각자가 어떠한 메서드를 갖고 있는지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 메서드명이 뭔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걸 같은 걸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say로 그냥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이걸 다 say로 통일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나는 이렇게만 불러주면 된다. 대신에 이 앞부분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되는지 한번 동작하는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하면 일단 각 동물이 이렇게 그 소리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각자 다른 파일에다가 이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죠? 실행도 잘 되네요. 자, 그러면 이게 또 좋으냐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이 관리하는 쪽에서 이게 도그면 say cat이면 치킨이면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이렇게 불러줬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걸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 라인이 중복되잖아요. 이 세 라인도 중복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제 객체 지향을 쓰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메서드명이 같은 종류는 하나의 단일한 걸로 우리는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걸로? 애니멀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공통된 공통된 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것처럼 say라고 하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그 공통성을 우리는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공통성을 한번 이끌어내 볼게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상위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자, animal.java를 한번 만들어. 애니멀이라고 하는 걸. 자, 우리가 보니까 대부분의
이 동물들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소리를. 자기만의 소리를 낸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애니멀이라고 부르고 static void 이렇게 되는데 이 static으로 두지 않고 이것을 그냥 say라고 하고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동물은 어떤 소리를 낼지 몰라요. 그래서 점점점 그냥 이렇게 둘게요. 자, 이렇게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고 우리는 이 dog를 extends animal 이렇게 속성을 주겠습니다. 자, 이 뜻은 어떻게 보면 개는 동물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 같아요. 자, 동물 이렇게 바꾸고 cat 그 다음에 extends 또 animal 이렇게. 자, 상속을 시키는 거죠. 자, static 함수는 우리가 상속을 못하기 때문에 static은 지워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치킨 또 뒤에 extends 해서 내가 어떠한 속성에 기반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넣어줄 겁니다. 자, animal 이렇게 넣고 마찬가지 static을 없앨 겁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고 그냥 이렇게 기존처럼 dog say, cat say, chicken say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메서드만 분리되어 온 거였고 이제는 이것을 위한 인스턴스를 만들 겁니다. 자, 인스턴스. 자, 여기에 animal me라고 하는 걸 하나를 선언을 할 거예요. 선언을 하고 me는 new dog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me는 new cat me는 new chicken 이렇게 됐고 여기에 me.say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럴 때 me가 아예 없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me가 있으면 me가 not null이면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였어야 우리는 표출을 할 건데요. me를 최초에는 null로 이렇게 세팅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까지 됐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이제 똑같은 건데 자, 똑같이 동작은 똑같아요. 그죠? 동작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아까처럼 하나, 이렇게 하나. 네. 그런데 이렇게 me.say라고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에 if, then, else 부분이 좀 마음에 들지 않네요. 이 부분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자, 이거 동적으로 클래스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11라인에서 이 라인을 나는 없애버릴 거예요. 과감히. 그리고 여기에 class for name 해서 argument 0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뭔가 오류가 막 생기네요. 자, 여기를 우리는 class for name 한 다음에 여기 new instance 이렇게 할 거예요. 해당 그다음에 캐스팅까지 해주고 try catch를 묶어줄 거예요.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throws exception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자, 이 new instance라고 하는 게 지금은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deprecate 됐다고 나오네요. 자, 이게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say 해볼게요. 지금 매우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짧아졌습니다. 자, 또 동작을 시켜볼게요. 자, 멍멍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가 코드가 이렇게 짧아졌어요. 짧아졌고 우리는 캣과 키친, 도그 각 동물이 해야 되는 그 say만 관리를 해주면 되게 지금 됐습니다. 신기하죠? 자,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 지금 우리가 이 애플리케이션에 보면 class for name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기서 넘겨온 이 클래스 명의 명으로 곧바로 뭔가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 달라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동적으로 뭔가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 생성한 게 이 me가 되고 그 me의 say가 뭐가 됐든 이것이 dog라면 멍멍이라고 했을 것이고 이게 치킨이라면 꼬꼬대기라고 했을 것이고 이게 cat이라면 네, 그죠? cat이라면 야옹이라고 하도록 동작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런치 제이슨에서 다른 확실히 확인을 해보죠. dog 손으로 바꿔볼게요. 자, 바꾸고 실행을 또 해볼게요. 자, 오래 걸리죠. 자, 꼬꼬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상속이라고 하는 걸 했기 때문에 다형성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애니멀이 가진 기본적인 속성이 I say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우리는 선언을 해줬고 그 say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애플리케이션의 입장에서는 나는 애니멀에 대한 인터페이스만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캣이나 치킨, 도그가 어떻게 행위할지 나는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이 애플리케이션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동일하게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매우 간단하게 이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객체 개념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것에다 우리는 객체를 선언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두 번째 해볼 것은 이 애니멀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속성을 한번 선언을 해볼게요. 나이가 있을 거고요. age. 그죠? 나이가 있을 거고 이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string, name. 이름을 줄 수 있다.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say라고 하는 행위를 갖고 있고 또한 다른 행위를 가질 수 있죠. eat, 먹고 그죠? sleep, 자고. 자, 그러면 age가 있고 name이 있고 energy가 있다고 볼게요. energy가 있다라고 볼게요. 자, 자고 먹고 하면 에너지가 올라가겠죠. 뭔가 자고 먹고 하면 자, 캣이 기본적인 동물은 먹으면 에너지가 일씩 증가한다고 볼게요. 그리고 잠을 자도 일씩 증가한다고 볼게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동작한다. 모든 동물은 기본적으로 자고 먹으면 에너지가 일씩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양이는 잠자는 걸 엄청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자는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확장해주고 싶어요. 잠이 중요한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at은 sleep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가 에너지가 2씩 증가하는 거예요. 얘는. 자, cat은 그래요. 근데 강아지들은 어떨까요? 먹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죠? 먹을 때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강아지는 public, eat. 먹을 때 강아지들은 에너지가 더 올라간다라고 볼게요. 이식. 자, 치킨은 똑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동물하고 똑같다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스페셜라이즈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오버라이드를 하지 않았어요. 이 두 행위에 대해서. 그죠? 두 행위에 대해서 뭔가 오버라이드를 하지 않았어요. 애플리케이션에서 우리는 이제 동일하게 어떤 걸 할 수 있느냐면 say도 할 수 있고 미점 뭘 할 수 있습니다. eat 먹이고 자고를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볼 겁니다. 에너지가 어떠한지 미점 에너지 이렇게 갖고 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선택한 동물에 따라서 먹이고 재웠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꼬꼬댁은 2가 됐습니다. 먹이고 재웠더니 일씩 증가했네요. 에너지가. 그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런치 제이슨에 가서 도그를 보게 도.
로그를 봤더니 다시 런치를 해야 되겠죠. 네, 멍멍 하면서 3이 됐어요. 3은 재웠을 때 자, 이 중간중간에 다 걸쳐보죠. 여기야 여기에 에너지가 어떠한지. 자, 멍멍은 어떤가요? 2, 3 이렇게 나오죠. 자, 먹였을 때 2로 에너지가 0이었는데 2가 되었고, 나중에 에너지가 재웠을 때는 1이 증가해서 3이 됐어요. 2, 3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이제 고양이로 바꿔볼게요. 캣을 바꾸고 실행을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야옹 3, 2 이렇게 1,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야옹 1, 3 그죠? 먹였을 때는 1 증가했고 재웠을 때 2가 증가했습니다. 그죠? 각자가 각 행위에 대해 가지고 자기의 속성의 변화가 다르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다형성이라고 우리는 부른다는 겁니다. 이제 객체를 우리가 선언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선언할 수가 있고, 그럴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뭔가요? 이게 속성이죠. 속성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뭔가요? 오퍼레이션, 행위죠. 행위. 모든 클래스는 이렇게 선언이 되고, 이 베이스 클래스에다가 어떤 구조, 이 동물이 가지는 기본적인 구조를 우리는 공통화시킬 겁니다. 공통화시켜서 이것을 상속한 객체는 그 공통화된 부분에 대한 것을 그대로 상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경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각 객체에다가 변경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볼 실습은 이 객체를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이 선언된 이 객체를 우리가 해제시키는,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해제시키는 방법은 이 미를 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끝에 항상.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이 이렇게 여기서는 끝나버렸죠. 끝났기 때문에 알아서 해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해주는 건 없지만 이렇게 널이라고 해줬을 때 이 객체가 실제로 메모리에서 해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어떤 우리가 사용한 객체들을 나중에 메모리에서 이렇게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메모리가 관리가 되게 됩니다. 자, 오늘 해보는 이 실습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시고 그 실습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캡처를 해서 잘 이게 실행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야옹, 멍멍 이 부분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캡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미지 전송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요거 숙제. 요거 숙제입니다. 이렇게 하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첫 주 실습까지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